자, 이어지는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동결이 시사된 배경과 함께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강 바로 이어갈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바이오텍 반격의 서막이라고 삼아봤습니다. 뭐 저희가 뭐 2차 전지 얘기 많이 해드렸고, 뭐 반도체 얘기 많이 드렸고, 그 외에 많이 했는데 제약 바이오도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바이오텍 반격의 서막. 이렇게 오늘 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아마 6월 FOMC에서 뭐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슈 뭐 좀 살펴보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요 내용 좀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5월 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 18만 명에서 대략 33만 건이 넘어 3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굿뉴스가 배드뉴스라는 얘기를 드렸고, 하지만 금리를 이제 동결하기 시작을 하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배드뉴스는 배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시장에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면 이제 왼쪽에 잘 보시면 실업률 보시게 되면 이전에 3.4고 3.7로 올라섰어요. 그 우측에 화면도 마찬가지 실업률이 다시 파란 막대가 좀 올라서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왼쪽 잘 보시게 되면 또 여기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대비로도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전달에 4.4였는데 4.3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실업률하고 시간당 임금 빠졌던 거 실업률 올라가고 이것이 주말 5월 고용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줄여주면서 뭐 사실 이번 달 금리 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뭐 동결 쪽이 상당히 좀 우세하게 좀 가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쭉 내려보시면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필립 제퍼슨, 이제 연준 부의장이 바뀌었죠. 라엘 브레이너드는 이제 백악관으로 가고. 근데 이분이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금리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스킵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사실 힌트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6월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게 거의 뭐 우리 페드와치로 한 70% 정도 가까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동결이 이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6월 FOMC 금리 인상을 건너뛸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소위 그 금리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건 월스트리트 기자죠. 닉 티밀하우스. 우리가 요즘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기자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닉이 이 트윗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문에 그 두 단어를 자기가 실수로 좀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분명히 금리 인상을 이번에 건너뛰는 그죠? 예, 금리 인상을 스킵하는 캠프에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캠프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연준을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발언 이후에 금리는 동결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닉이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이거는 뭐냐면 다시 자기가 스스로 삭제를 했는데 다시 올렸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죠. 네, 쭉 한번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넘겨서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죠. 자, 자본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조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바이오텍은 성장주로 해외 환경, 특히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하다. 그걸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가 마무리되면 조달 금리 하락으로 성장주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거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빠지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긴축은 완화가 되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기술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빠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래 화면은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최근에 그 XBI라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바이오 테크 ETF인데 그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제약바이오 떨어지고 또 금리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요걸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 화면을 말고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우리 제약바이오 이제 주기가 있어요. 자, 화면 잡아주시죠. 제 차트를. 요거는 2020년도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주가들을 바닥에서 투자를 시작하시라는 거였어요. 2020년도부터 해서 1년 동안 좋았습니다. 아마 최근 3, 4년 동안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2020년의 기억을 되돌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올해부터 스물스물 시작해서 2024년까지.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2018년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초저금리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아주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죽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와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3월에 바닥을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3, 4월에 바닥은 만들었어요. 뭐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들 것이다. 한 번에 더 올리더라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한 단계 정도는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고 내년도에는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보다 더 좋은 환경들이 제약바이오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죽었지만 우리가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2년 동안 죽었지만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금리와 물론 당장 아스코 이런 것도 개별 이벤트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짧게 보는 근시 아니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면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PPT 한번 좀 잡아주시면 PPT 잡아주시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이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예, 요 화면은 뭐냐면 S&P 500의 그 헬스케어 기업들 합산 EPS 성장률을 보여준 건데 21년도에는 잘 보이시죠? 25%. 그런데 22년에는 7%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23년 올해는 마이너스 8%예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플러스 8%로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2년, 23년, 24년 어디가 바닥입니까, 여러분들? 24년이죠. 가장 최악인 거.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을 보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24년에 크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서구권 바이오 1분기 IPO 4건에 불과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1분기 그 바이오 상장을 4개 했다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그들 2개는 벌써 100% 이상 올랐어요. 잘 보시면 21년 3분기부터 해서 22년 작년 4분기까지 IPO로 할인되었으나 1분기, 올해 1분기부터 할인해서 벗어나는 중.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을 좀 잡아주시면 그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금리가 막 올라가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바이오 업체들 상장할 때 프리미엄을 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00원을 받고 싶은데 야, 환경이 이래서 10,000원을 못 받아. 9,000원, 8,000원 정도 인정해 줄게. 이거고요. 최근에 환경이 좋아져서 10,000원이지만 그래 12,000원, 12,000원 붙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살아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지난 5월부터 5월 초죠. 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장기 투자 의견을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는 반도체 바닥이 곧 증시 바닥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주주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반도체는 그때가 최저점이었어요. 그 후로는 지금 반도체는 살아나 있습니다. 이제 지난 2년간 길었던 긴축이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취약했던 성장주의 대표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잖아요. 이미 바닥을 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 도래했고 올해 제약바이오는 바닥 탈출과 함께 장기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한다? 길게 뽑아준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장기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뻐꾸기 주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